네,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우려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이 이슈가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 만나보시죠. 네, 우여곡절 끝에 그 국정연설을 마쳤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요. 하원 의장이 우리의 대통령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국정연설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낸드 펠로시 여사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연설 하지 마라. 뭐 셧다운 해결하기 전까지 국정연설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그 하원 의장의 그 소개 없이 혼자 외롭게 걸어 나와서 국정연설을 마쳤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참 특이하지만 이번 국정연설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뭐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피터 나바로가 초안을 잡았다라고 하는 호해무역법입니다. 이 호해무역법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도둑질해갔다, 탈취해갔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호해무역법을 의회 차원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를 하게 됩니다. 호해무역법이 뭐냐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동등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호해무역법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미국의 관세율과 그리고 이머징의 관세율을 동등하게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것이 이번 호해무역법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만도 하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사실 중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달러 세상에서 미국의 우방들이요. 우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러 세상에서 길들여진 소위 제조업 위주의 나라들, 뭐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관세와 우리나라의 관세가 모든 상품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과연 미국으로 잘 갈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 의문이 되겠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호해무역법은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호의를 보이게 되면 뭐 내가 좀 잘생겼으니까 혹은 내가 좀 선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그 무료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과 개인과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국제 무역, 뭐 국제 어떤 관계, 외교 관계에서 호의를 보인다, 무한정의 호의를 보인다. 이거 과연 있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는 한쪽은 희생하고 한쪽은 계속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품이 중국으로 갑니다. 이럴 때 관세율이 높아요. 그죠? 중국의 상품이 미국으로 갑니다. 관세율이 낮아요.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엔 최혜국 대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트럼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트럼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희생하고 있다. 미국의 일자리를 쟤네들이 빼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최혜국 대우나 이런 것들은 달러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였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이게 그냥 관세율이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율이 같으면 미국의 자동차가 중국에 가는 것만큼 중국의 자동차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미국의 목적은 달러를 발행해서 그걸 팔아먹는 게 목적인데 이게 동등하게 움직인다면 이건 달러가 기축통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이 쓰여야 기축통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미국에서 발행된 달러가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관세율이 같다면요. 이게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차등 관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지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뭐 보호하기 위해서 뭐 호의를 베푼다, 미국이 전적으로 희생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등 관세가 계속 부여됐던 것은 뭐 미국이 우리나라나 중국을 어여삐 여겨서 혹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전통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기축통화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호해무역법이 발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축통화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증거를 제가 댈 수 있지만 아무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주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정치나 외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훈련을 가지고 훈련 단계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뚝딱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호해무역법이 결국은 이게 통과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기축통화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이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지난 1985년도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과의 플라자 협약과 상당히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었어요. 했더니 이제 제 고객님들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안화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1985년도에 엔화가 몇 배 올랐지 않습니까? 몇 배 올랐던 것처럼 위안화도 과연 그렇게 오를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 시진핑이 일본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수락하겠느냐? 기꺼이 수락하겠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20kg짜리의 개가 10kg짜리의 썰매를 끈다면 큰 힘을 내야 되는 게 맞죠. 무게를 느낍니다. 하지만 5톤짜리 코끼리 덩어리에다가 10kg 무게를 또 올려봐봐야 그건 뭐 무게를 그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과거의 일본에 비해서 중국은 정말 어마무지할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GDP의 70%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G2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처럼 그렇게 커다란 환율의 변동성 없이도 약간의 환율 변동만 가지고도 미국의 거대한 유동성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무역 전쟁만 아니었으면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달러가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MSCI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요. 모든 그 자금에는 소위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난 이머징에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머징 벤치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비중 얼마, 한국 비중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이 딱 나와 있어요. 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중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유명한 벤치마크는 2개 정도가 있죠. FTSE가 있고요. 유럽 쪽에 적용이 되는 그리고 미국이나 그 외에 여러 우방들이 주로 쓰고 있는 MSCI가 있어요. 근데 이 MSCI에서 중국에 대한 벤치마크, 중국 상해 A주식에 대한 벤치마크를 4배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를 작년 9월 달에 했고 이번 달에 그 부분을 결정하겠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매우 냉철합니다.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논평을 보면 이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결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MSCI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필시 중국 정부나 중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사업 중단, 나 MSCI 안 써, 나 FTS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업 중단에 대한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회계장부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뭐 보기도 어렵겠지만 본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회계장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흙탕물처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앞뒤가 안 보일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머징이라고 하는 시장에 오려면 최소한 회계장부나 그 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좀 투명하고 건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시당초 중국 시장은 그럴 자격이 없는데 MSCI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머징에 들어오게 한 것도 문제인데, 아니 그걸 또 4배까지 A주, 상해 A주의 비중을, 벤치마크 비중을 늘린다고 하니 이건 필시 FTA로 가겠다라는 중국 정부나 아니면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들의 강압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큰 돈들은요 이렇게 뭉터기로 투자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 AA 같은 경우에는 초우량주라고 보죠. 초우량채라고 봅니다. 뭐 부도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연기금이나 이런 그런 거대한 기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BBB-라고 하는데요. 그 BBB- 이상의 채권을 우리는 투자 적격채라고 합니다.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BB+ 미만은, 그 이하는 투자 부적격 채권 혹은 하이힐드 채권 혹은 정크 채권 혹은 차이니스 페이퍼, 잘 못 믿겠다 해서 차이니스 페이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돈들은 주로 이쪽으로 안 가고 이 BBB- 이상에서 주로 움직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죠. 선진 시장이 있고 이머징 증시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투자가 가능하고 조금 빗나간 것을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버마나 무슨 뭐 우간다에 투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이머징 마켓에까지가, 그러니까 뭐 거래소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뭐 OTC가 있는 것처럼 모든 돈들은 이렇게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FTSE에서 투명하지도 않은, 건전하지도 않은 중국 증시를 이머징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논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혹시 MSCI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중국 정부나 펀드 매니저들의 강압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MSCI는요, 전 세계 최고의 벤치마크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압박에 굴복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 사건도 결국은 이 제2의 플라자 협약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신권화폐를 3조 6천억 달러나 발행을 했어요. 이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소위 그 멀티플라이 이펙트, 승수 효과에서 36조 달러까지 불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누군가는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흡수하겠습니까?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국이죠.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중국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자격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격이 사실은 아직까지 안 돼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을 빌미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클리어 시키려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퍼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2월 1일 날 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미국 상무부에서 만든 140쪽짜리 보고서가 있다. 이게 뭐냐면 중미 간의 무역전쟁 타결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를 되는 3가지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3가지 사항에 지적재산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미국의 물건을 더 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그 3개 조건 중에서 맨 마지막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안보하고 별 연관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정보 차단하고 그냥 딱 닫아버리고 이런 행동을 중단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자다가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건데 이게 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평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은 아직 이머징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만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걸 끄집어 올리려다 보니까 뭔가 좀 투명하고 건전함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역 전쟁은 다른 쪽에 목적이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무역 전쟁이 어떻게 귀결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예지 능력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이 잘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세는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역 전쟁이 잘 끝나준다면 아마도 당분간 거대한 유동성이 중국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 플라자 협약 때처럼 위안화가 그렇게 크게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적당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때처럼 몇 배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위안화보다는 중국 시장이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